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첼시입니다. 조별 예선 디자그레브 경기를 잡으며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디자그레브 압박 전술에도 고전한 공격진의 문제는 염려스러운 대목인데요. 무엇보다 중원에서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3선 조르지뉴는 상대 압박 전술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며 침묵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격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베르츠, 오바메양 역시 좀처럼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와 중원 퀄리티 차이로 인해 득점 생산에 난항을 겪을 것이고요. 또한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진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신입생 콜리발리는 부상 복귀 이후 다소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풀백 뎁스 문제로 아스필리쿠에타가 출전하는 등 수비 레인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포터 감독의 체계적인 압박 시스템과 실바를 필두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크게 무너지진 않은 편입니다. 단 아직 조직력 문제를 드러내는 4백 시스템과 코어라인의 중원 장악력을 기대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쾌조의 기세를 보이는 아스널 공격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아스널입니다. 마찬가지로 UEL 16강 진출을 확정지으며 쾌조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케티아, 비에이랴 등 로테이션 채널들의 활약으로 주축 선수들 체력 안배를 마친 상황이죠. 다시금 공격진의 화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직전 노팅엄 경기에서 부상 이탈했던 사카가 부상 회복하며 전력 유수도 전무한 상태인데 상술했듯이 4백 시스템의 조직력 문제와 코어라인의 퀄리티 차이 등 최근 공격진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단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전반적인 선수단의 체력 문제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UEL 일정 이후 득점력 감소와 실점이 잦은 부분도 인지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 방식과 높은 라인으로 인한 배후 공간 리스크 역시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첼시 공격진의 득점력 문제로 크게 무너질 공사는 적겠지만 상대의 홈 일정과 2일 만의 일정인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첼시에 비해 페이스가 좋은 1, 2선 채널들의 활약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스널의 공격진은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매 경기 득점을 올리는 상황이죠. 물론 첼시는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으나 포터볼의 조직력 문제와 해결사의 부재로 득점 생산에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특히 핵심 수비 쿨리발리는 4백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특기할 대목입니다. 아스널의 -1 핸디캡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에메리 감독의 잉글랜드 무대에 복귀 전입니다. 상위 전력 맨유는 꽤 껄끄러운 상대인데요. 이번 시즌 홈에서 2실점 이상 허용한 경기는 단 1회에 불과했을 정도로 견고했고 상위 5개 클럽과의 홈 승부에서는 아직 패가 없습니다. 단단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신인 감독 눈도장을 찍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격 전개 부문에서 기조가 바뀔 공산이 큽니다. 에메리 감독은 부임 첫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공간 활용과 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비아레알 감독으로 있을 동안 4-4-2 포메이션을 주로 구사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잉스와 왓킨스 투톱 기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주중 일정을 치렀던 맨유는 체력적 부담을 떠안은 상태입니다. 압박을 통한 득점 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하지만 일부 선수들의 결장은 아쉽습니다. 특히 허리에서 경기를 조율하던 카바라의 부재는 활동량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큰 타격입니다. 부지런한 주장 맥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며 판도에 꽤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카마라, 카를로스, 아우구스틴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5위의 맨유입니다. 원정 경기력이 아쉽습니다. 리그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3승 1무 2패,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기록인데 짧은 휴식 후 치르는 경기이고 다음 경기도 아스톤 빌라와 주중 컵 대회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감독 교체를 단행한 상대와의 백투백 일정은 매우 부담스럽고요. 원정 선제 실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원정 4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상대의 달라진 전술에 크게 대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핵심 수비인 바람 없이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큰 호재입니다. 그러나 유로파 최종전서 수비진의 로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실점 이상 허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공격 저하가 예상됩니다. 공격의 시작과 끝은 페르난데스의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유로파 최종전서 에릭센, 카세미루는 80분 이상 소화했습니다. 에너지를 회복하기엔 부족한 시간이고요. 이전 경기들과 비교해
무딘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장자는요, 페르난데스, 바란, 튀앙지에프, 윌리엄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아스톤 빌라의 +1 핸디캡 승입니다. 감독 교체 직후에 발생하는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 상승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 때마침 맨유의 에너지 레벨은 떨어진 상태에 에이스 페르난데스도 빠집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산을 점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이고요. 하지만 체급 차이를 고려해 일반 승보다는 핸디캡 승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저득점 양산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아스톤 빌라가 3골 이상 넣은 경기는 단 1회뿐입니다. 공격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엔 다소 부담이 되고요. 2.5 기준 언더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우샘프턴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7위의 사우샘프턴입니다. 안방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 홈 성적 꼴찌의 굴욕을 이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최근 4경기에서 치열한 한골 승부를 벌이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진한 홈 성적 만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득점력은 매우 처참합니다. 이는 상대에 따른 수동적인 전술 플랜에 기인하고요. 하센 휘슬 감독은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6가지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 5경기 시도한 슈팅 중 31%가 수비수에 의한 것일 정도인데 홈 경기임에도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 골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워커 피터스, 리버라멘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4위의 뉴캐슬입니다. 8경기 무패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정에서 복병 팰리스와 강팀 첼시와의 연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를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을 것이나 원정에서 다득점에 성공한 경기가 2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간구할 수 없겠습니다. 어떤 전력을 맞닥뜨리든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사우스햄튼과 달리 메인인 4-3-3 포메이션만 구사하며 정면 승부로 나서고 있죠. 이러한 자신감이 최근 기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 방면 공격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병, 알미론이 우측을 뚫으면 적극 윌슨이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직전 경기에서 돌격 대장 생막시맹이 복귀한 것도 큰 호재입니다. 측면 수비가 약해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다득점이 결등할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이사크, 조엘링통, 셰어, 크라포트, 리치, 더미, 달로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체급차가 큰 데다 생막시맨까지 복귀해 100%에 가까운 공격력을 뽐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극도로 부진한 사우스햄튼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3위의 웨스트햄입니다. 직전 메뉴 경기에서 덜미를 잡히며 2연승의 기세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단조로운 롱볼 패턴이 발목을 잡은 모습인데요. 물론 상대 핵심 수비 리산드로의 신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했습니다. 단 상대가 이를 제어할 시 다른 플랜 B의 부재로 좀처럼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고 다행히 에이스 파케타의 부상 복귀 소식은 큰 호재일 것입니다. 특유의 창의적인 전진 패스와 볼 공급이 원활했기에 다시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파케타가 출전한 최근 7경기 6승 1패를 기록한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잉글랜드 1부 12의 팰리스입니다. 반면 사우샘프턴 경기를 잡으며 에버턴 경기에 충격을 씻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4-3-3 시스템을 다시 가동한 것이 주요했는데 에버턴 경기에선 실험적인 원 볼란치 전술이 대실패로 돌아갔었던 상황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통해 코어 라인의 강한 압박과 좌우 측면 자원들의 활동 범위가 보장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아예우를 대신한 신상 올릴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뽐낸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에이스 자아 위주의 좌측 패턴의 부담을 덜며 더욱 효과적인 측면 전개를 펼친 것도 주목할 만하죠. 물론 UECL 조별 예선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체력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에이스 파케타가 복귀하며 원활한 연계 플레이와 특유의 제공권 패턴 등 한층 다양한 공격 플랜을 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팰리스의 좌우 측면 자원, 자하, 올리세의 폭발적인 측면 공략은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다만 팰리스의 처참한 원정 열세 기록과 중앙 수비 주마 도슨의 활약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점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